한 어린이집 원장이 미혼모로부터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서 6억 5천만 원에 팔아넘기기로 했고 이 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어제 포털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노를 했고 다른 이도 아닌 어린이집 원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분노를 했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최종건 반장 연결돼 있습니다. 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최종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일이었습니까? 2014년 7월 17일경인데요. 예. 아동을 매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예. 출동했을 당시에 그 남편하고 피의자가 둘이 같이 있었고, 아기가 그 당시에 물집이 많이 생기고 피부가 많이 벗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였던 어린이집 원장이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팔아 넘기려고 했던 그 현장을 나가신 거고 신생아였던 아기의 건강은 굉장히 안 좋아 보였다는 말씀. 예, 신생아요.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이 정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맞습니까? 예, 실제로 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어린이집을요. 미혼모와 접촉을 해서 이제 아기를 받아서 팔고자 시도했던 것인데 어떻게 접촉을 한 건가요?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아동을 그 구하겠다라고라는 사이트를 보고서 판매하고자 하는 김모 씨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 아기를 사고 싶다라는 것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고 그것을 본 어린이집 원장은 자기 아기가 아니면서도 아기를 팔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네요. 예. 그 미혼모로부터 피의자가 아기를 받았는데요. 그 미혼모랑 친분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미혼모가 그 아기를 키울 수 없으니까 산후조리할 동안에 봐달라고 그랬습니다. 아하. 이 어린이집 원장이랑 미혼모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분이라고 했는데. 서로 진술이 다릅니다. 대학 후배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출산했으니까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냈다라고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진술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미혼모는 그 어린이집 원장이 아기를 팔아 넘기려 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죠. 전혀 몰랐었죠. 저희가 이제 연락했을 때 예. 상당히 놀라가지고 그 울면서 저희를 찾아왔거든요. 예. 이런 일이 있냐라고. 그러면 팔고 나서 그 친모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친모한테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친모에게는 연락을 끊어버리고 아예 잠적을 시도하려고 했다. 예. 들을수록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 원래는 이제 산후조리 기간에만 맡아달라고 했었는데 이 아이를 팔려고 시도했고 6억 5천에 넘기려 했다. 제가 듣기로 많이 받고자 흥정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처음에 5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천만 원. 예. 그래서 뭐 1억 3억 5천 이래가지고 그 6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김모 씨를 검거했을 때 당시 아기의 상태 굉장히 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의 상태 어땠습니까? 물집이라고 그러죠, 물집. 예. 물집이 생기고 전신이 피부가 벗겨지고 그 붉은색 반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붉은색 반점이 있었고 아파 있었던 상태. 그럼 전혀 아기를 케어를 안 한 거네요. 신생아로서 받아야 할 모든 그런 보살핌이라든지. 예, 본인 말로는 그 했다라고 진술은 하는데 예. 저희가 볼 때는 아기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케어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이제 범행이 있었던 것이 7월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물집이 생겼던 것은 더운데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렇다면 그 아기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는? 아기는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그 집중 치료실에 데려다 놓고서 치료를 거의 한 달 정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한 달 정도를 받아야 했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치료를 하고 그 후에 친모가 그 데려갔습니다. 아, 그 미혼모가 데려갔습니까? 예. 예, 그 친모는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세상에 이렇게 믿고서 맡겼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상당히 격앙돼가지고 저희들이 불렀을 때도요. 예. 화가 많이 나고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아기는 친모와 함께 건강한 상태로 있는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최종권 반장이었습니다. 이번엔 전문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노혜련 교수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 실태 또 한 번 드러났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본인이 입양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진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진짜 걱정스럽네요. 이러한 불법적인 입양 실태 얼마나 심각한가요? 글쎄요, 이게 뭐 파악할 수조차 없죠.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아이를 키우던 아버지가 뭐 인터넷으로 그 아이를 입양하려는 엄마하고 연결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래 어떤 경로로든지 알게 된 경우고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는 미혼모가 아니고 결혼한 부부가 예.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매매하는 이런 일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결혼한 부부가 네. 원치 않는 뭐 임신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매매했다 뭐 이런 건가요? 그것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네, 누구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애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는. 예, 참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러한 불법 입양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예. 자동 출생 등록제가 실시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합니다. 자동 출생 등록제. 네. 아동이 출산되면 예. 72시간 이내에 등록이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병원이나 의사가 예. 그거를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아이는 어디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이제 입양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존재가 없는 것처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입양이 된 다음에 그냥 벌금 좀 내면 되고 뭐 그 가정에 신고가 되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 무조건 아이가 출생이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이런 제도가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의 선진 외국에서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도 뭐 덴마크 같은 데는 예. 아예 임신했을 때부터 임신했을 이게, 때부터 예, 기록이 남고 이렇게 등록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임산부의 건강과 어떤 심리적인 지원하는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좀 케어를 한다는 해외 사례가 좀 인상 깊게 다가왔었네요.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노혜련 교수였습니다.